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연방법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 법인에게 트럼프의 재정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제 판결에서 승리를 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제1라운드의 승리일 뿐이고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의회와 화이트하우스 간에 자료 제출을 놓고 벌어지는 법적 논쟁은 여러 건이고 이 판결은 사실은 시작일 뿐입니다. 의회는 화이트하우스와 트럼프에게 그의 재정 자료를 비롯해서 특검의 보고서, 또 화이트하우스 변호사의 출두 증언, 또 재무부와 IRS에 대한 트럼프의 세금 보고서 제출 등을 요구했고 트럼프 측은 이미 여기에 불복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됐고 장기간 여러 케이스에 걸쳐서 법정 논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논쟁의 근간에는 의회의 정부 감독권, 조사권, 그리고 대통령의 특권 등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또 권력 구조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 헌법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의회가 각종 자료 제출과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권을 발동을 했고 또 화이트하우스는 이미 여기에 대한 불복을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미 예상했던 일이 바로 이 법정 투쟁입니다. 오늘은 의회와 화이트하우스 간의 법정 논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또 양측의 주장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의회와 트럼프와의 전쟁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전선도 여러 개로 널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케이스가 항소심문을 거쳐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실은 이것보다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2020년도 선거에 이 사항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아마도 이 법정 논쟁은 2020년 이후까지 계속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민주당의 수장인 낸시 펠로시가 탄핵 조치는 불가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정치적인 베이스를 자극해서 트럼프의 표만 결속시키는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자리는 물론이고 상원 하원의 다수당 위치까지 위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트럼프와 화이트하우스가 시간 끌기 작전 또는 회피 작전으로 가면서 법정 싸움을 계속한다면은 결국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옳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조사권을 발동을 하면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도 없으니까 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정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정 논쟁의 제1라운드에 해당하는 트럼프의 재정자료 제출 소환권, 어제 연방법원의 에밋 메사 판사가 트럼프의 어카운팅 회사인 Mazars USA에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 이유는 헌법이 의회에게 대통령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 이 판사는 crazy이고 이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항소를 할 것이다. 그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1라운드고 나머지 라운드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법사위원회에 전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사인 단 맥간의 증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의회의
청문회 소집의 근거는 말로 특검의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맥가한 케이스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검 보고서에 의하면 트럼프가 맥가한에게 말로의 목을 쳐라 라고 지시를 했고 그가 여기에 불복해서 사임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법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가한은 두 개의 헌법기관이 지금 모두 나에게 다른 주문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몸담았던 행정부의 주문을 따르겠다. 즉 오늘 청문회 출두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원회 측은 그에 대한 의회 모욕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측으로서는 단 맥가한의 케이스가 매우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텍스 보고서라든가 재정자료 제출 요구는 이미 했지만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 또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하지만은 맥가한 케이스는 이미 말러 특검이 조사를 했습니다. 또 여러 시간 동안 수사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실은 이미 있고 청문회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사례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즉 모든 게 증명이 되면은 똑 떨어지는 사법방해죄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러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 불가라는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보고서를 내면서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 사례 10개를 이 보고서 안에 은밀하게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케이스가 제일 강력한 케이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맥가한의 청문회 증언이 오늘로 잡혀 있고 또 내일은 하원 재정위원회가 소환한 것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의 뱅크 레코드 청문회인데 그의 도이치뱅크 그리고 캐피탈 원뱅크에 자금을 쓰면서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좀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소환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며칠 전에 도이치뱅크의 실무자가 트럼프와 자녀들이 쓰는 돈의 흐름을 경고를 한 적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원 정보위원회의 애덤 쉬프 하원 의원이 정보위원회의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말러 특검의 보고서, 즉 지워지지 않은 보고서 전량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거부가 됐는데 이 보고서 제출에 대한 강제권 발동 여부를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바로 지금 이 법적 논쟁은 의회와 트럼프 간의 논쟁일 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미래형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소환권이라든가 정부 감독권이라든가 자료 제출 요구권이 어디까지냐, 또 여기에 반한 행정부의 거부권이 어디까지냐, 대통령의 특권은 어디까지냐, 또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조사권 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입법 동기에 의한 조사권 발동의 차이는 어디까지냐,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 2019 특별 생방송 공개 선교 헌금 행사.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향한 여러분의 후원의 힘은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켰고 신앙을 포기하려는 자에게 용기를 줬으며 소망을 잃어버린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전달해 줬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창립 41주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 후원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함께 참여하셔서 2019년 한 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방송 선교 참여 전화 847-583 영원구원 583-0191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 최고 수준의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 털사 지역에도 내려졌습니다. 어제 국립기상청과 폭풍예보센터는 텍사스 펀핸들 지역과 오클라호마 중서부, 오클라호마 시티 메트로폴리탄 등지에 5등급으로 분류하는 토네이도 경보 중 가장 강력한 5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4개 주에 걸쳐 19개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경보는 오늘 오전 털사와 로저스 그리고 오세이 카운티에도 내려졌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폭우가 예상됐습니다. 연방법인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재무 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및 분식 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 재무 기록을 요구해온 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어밋 메타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과거 재무 기록 의회 제출 거부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 맥간 전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의회 소환 거부를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간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법사위는 맥간에게 오늘까지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은 맥간이 증언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조사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맥간에게 소환 명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출마 선언 4주년을 맞는 6월 중순 재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언론이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15일 플로리다주에서 집회를 갖고 선거 운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내려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로리 라이프 시장이 취임 후 첫 조치로 시의원 특권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시정개혁의 일환으로 시의원의 인허가 거부 권리를 제한하는 시장 행정명령을 어제 내렸습니다. 라이프슨 시의원의 의견은 듣겠으나 결정은 시청에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했었습니다. 주 하원 예산위원회가 어제 세제를 개혁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전체 회의로 송부했습니다. 하원 전체 회의는 개정안을 5분의 3 이상의 표로 통과시켜야 내년 투표용지에 개헌안이 등재됩니다. 상원은 이미 지난 5월 1일에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회는 프리츠커 주지사의 누진세 변경을 위한 개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레이표 지역의 유태인 사원이 방화범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한 남자가 방화 물질을 사원과 유태인 센터에 투척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시카고 지역의 유태인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까지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지만 밤사이 다시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49도.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밤사이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80도대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1도. 목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0도입니다.